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겹치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어제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모발이식 수술을 해서 그 모자를 좀 쓰고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시작을 할게요. 네. 중등수학, 아이고, 이럴 수가. 중등수학에 대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얘기는 사실은 이제 초등수학이랑 달리 이제 중등수학은 뭐 어떤 점이 다르면서 이제 중등수학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중학생 때 보통 고등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하는 이제 고등수학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각 학교 시험 짧게 얘기하고 고등수학 선행을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뭐 고등의 첫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까지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나 이제 여기 뭐 중등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이제 초등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 각 학교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이제 주요 학교들 있잖아요. 주요 학교들의 학교가 어떤지, 시험이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얘네들의 실적이 어떤지, 편제표가 변경이 되면 얘네들이 준비를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는 저희가 항상 이제 한 5월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저희 학원이 거의 제일 먼저 하긴 했는데 그 분당 일반고 그 지원 가이드 설명회를 해요. 저희가 그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이제 보통 그 중3 학부모님 대상으로 그 5월부터 미리 하는 이유가 지원 자체는 12월에 하는데 이제 미리 알아두고 여기저기 이제 학교 설명회도 다니시지만 보면서 이제 어떤지도 파악해보고 아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사실 이제 뭐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첨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회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초등이랑 달리 중등은,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문장이 길어져서 문제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도 뭐 최상이나 아니면 서술형이나 이런 걸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도 중등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되게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랑 그러니까 어려워한다. 초등이랑 달리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40분 동안에 뭐 30문제 풀고 한 개 틀리고 채점하고 놀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초등을 공부하던 애들이 그런 거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오늘 얘기할 얘기 이제 요약해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이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아시는 분은 있지만 이게 쭉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아요.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등의 어떤 단원을 얘기를 할 때, 그 단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와 유리수 덧샘플셈을 얘가, 처음에 뭐, 개념원리랑 셈 같은 거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걸 한 번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랑 뒤에 예를 들어서 문자화실이랑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단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점수가 나오는 단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이랑 달리 중등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고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애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죠? 성취감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뭐 저희랑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스스로 해결을 하고 하던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중등에서. 특히 중등에서 시작을 안 하면 고등 시험 문제는 더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중2부터 이제 보통 이제 얘네들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 대비를 하는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그냥 어제 넣어봤길 한번 넣어봤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연산 정답률만 해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연산이 아니라 단순 연산에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고, 이게 근데 단순 연산 단계뿐만 아니라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단원의 내용에 단계가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단계 정도 3개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애가 되게 버거워하는데 그래도 오답을 하고 계속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안 나아질 때 이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이 문제집보다 더 쉬운 걸로 낮춰서 연습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모르는데 얘가 여기랑 여기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여기를 몰라서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알려주고 이걸 다시 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랑 여기도 몰라서 이거 납득을 시키고 이거 몰라서 납득시키고 이거 납득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풀어도 여기까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다 모르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걸 계속 풀어서 하면 남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 더 쉬운 문제집이라는 건 그 단계가 좀 낮거나 좀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습을 하고 그 아이가 여기를 숙지를 한 다음 와서 들어야지만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어쨌든 초등이랑 달리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아이가 마지막 단계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뭐 중심 내용을 모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많아지고 뭐 문제 길이 길어진 건 아이들은 다 싫어하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 이 단원별 난이도 차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어머님들이 그 중1과 처음 시키시면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하고 소수, 소인수 분해하고 잘 하거든요. 애들이 처음 이제 만나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문자화식이에요. 문자화식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에서 이제 뭐 이렇게 네모로 잡던 걸 이제 미지수 X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 X를 잡는 식을 쓰는 거를 정말 못해요, 애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를. 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1-1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1-1의 이 문자화식과 1차 방정식 활용. 그 다음에 2-2에 가면 요새 교과 과정이 좀 변경됐지만 닮음이랑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3-1은 물론 당연히 3-1이 고등수학의 대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해서 이제 2차 방정식 아시잖아요. 옛날에 저희 다 같은 교육과정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핵심인데 3-1이 허들이긴 하지만 3-1은 거기를 열심히 한다면 보통 고등수학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좀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 허들은 1-1이랑 2-2라고 보는데 이 허들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그 부분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반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분당 와서 2012년에 처음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저희 반에 6학년이 한 10몇 명이 있을 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문자화식이나 1차 방정식 활용을. 그래서 이제 주말에 1차 방정식 활용 특강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1차 방정식 활용이랑 그 문자화식을 예를 들어서 뭐 진도를 개념 원리랑 센을 나가더라도 그 부분만은 다른 문제집을 가져와서라도 한 20권 정도 풀린 아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하고 될 때까지 다시 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다시 하면 굉장히 낭비 같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다시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잘 알게 된 경험을 한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두 가지가 좋아졌어요. 일단은 2-1 대수가 사실은 1-1보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1-1의 문자화식 1차 방정식 활용한 게 여기 연립 방정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극복한 아이가 여기는 좀 편안하게 갔어요. 여기는 허들이 안 되죠. 물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머물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를 계속 될 때까지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힘든 단원이 나오면 저한테 이 부분은 자기가 다시 좀 쉬운 걸 하겠다는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여자아이인데 지금 이제 대학 3학년 정도 되는데 4학년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허들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어머님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너 이번에는 왜 숙제를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숙제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요. 하고 이제 놀잖아요. 그러면 숙제 평가를 학원에서 받죠. 근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단원이나 어려운 단원이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모르고. 근데 엄마한테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또 그런 분 얘기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보통 일단 어려운 문제는 하기 싫으면 애들이 졸아요. 일단 조는 게 첫 번째고 보통은 숙제를 잘 안 하죠. 그럴 때 알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가서 이거 너 왜 이거 숙제를 안 했냐고 혼내기보다는 뭐 어느 단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학원에서 선생님이든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머님이든 알아서 얘기를 여기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뭐 해서 넘어가자라고 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중등 수학을 처음 할 때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문자식 1차 방정식 활용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형에서 보통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나 이게 여기 내려오긴 했는데 3-2에 있던 피타고라스는 여기 오면서는 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3-1에서 배우는 루트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닮음이랑 경우의 수 아마 확률을 어려워할 거고요. 여기서는 아마 곱셈공식 인수분해부터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다 어려워하겠죠.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초등에서 중등 가는 때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아이들은.
초등 문제 되게 쉽잖아요. 그죠? 초등 문제 뭐 40문제 띡 풀고 나서 뭐 채점하고 놀고 뭐 이렇게 되다가 예를 들어서 중등에서 뭐 센을 푸는데 센 C를 푼다던가 아니면 뭐 A급 수학 같은 걸 풀면 안 풀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그 본인의 성취감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는 30문제 풀어서 채점해서 다 맞고 오늘 놀았던 아이인데 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A급을 푸는데 3문제 가지고 고민했는데 2문제를 못 풀고 하나밖에 안 풀었어.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고생은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은 저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학원에서 같이 풀자 그래요. 그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도와주고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실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기출에 나오는 문제를 내가 가서 시험장에서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하면 맞췄다. 여기까지 경험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해야 그 다음번에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이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문제에 거부감 없이 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근데 또 아셔야 될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제가 도와줘서 한 번 풀고 본인이 오답한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본인이 되게 끙끙대다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오답을 해서 딱 동그라미를 쳤죠.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만나면 못 풀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서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아니면은 못 풀어요. 사실은. 본인이 손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생각만 나요. 이 문제 어려웠었는데 일단 딴 거부터 푸는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풀어서 숙달이 된 게 아니면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거는 비단 중등수학뿐만 아니라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약간 수능에 가서 킬러는 좀 다른 문제예요. 거기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뭐 대진한 학생 같은데 시간 부족한데 그거를 빠르게 풀고 있는데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풀 줄을 알고 문제 분석이 돼서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푸는데 얼마나 걸려서 난 맞출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못 건드려요, 애들은. 그럼 사실은 그게 와서 제가 설명하고 오답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도 지금 올해 겨울방학 때도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애들을 제가 제일 많이 불러서 고3 국어 문제를 풀리거든요. 계속 제가 닥달한 게 그거였어요. 너 지금 그 자이 이만큼 많아서 어렵다고 해서 내가 다 풀어주는데 그거 풀고 오답한 거 가지고 최소 3번 이상 4번 안 풀면 안 푼 거나 다름없다고 사실은. 더 문제가 돼요. 네가 그걸 한 번 풀고 한 번 반씩 풀고 가서 시험장에 가면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한 건데 쉬운 문제 연습 이거 풀다가 쉬운 문제도 틀려서 더 망한다고. 이걸 하려면 최소한 이만큼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A급의 문제든 센시의 문제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학원에서 이제 잘 설득을 해서 하고 그 자체로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걸 따라왔을 때 네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까지 테스트를 볼 때 알게끔 하는 거. 그게 뭐 비단 저희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등의 심화 교재는 뭐 이거는 강사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A급을 되게 좋아해요. A급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A급을 했었어요. 1980몇 년이구나. 어머나. 아무튼 그때도 A급이 있었어요. 아직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A급이 A 쓰이고 이 급이 거북기자 쓰는 엄청난 한자로 써 있었던 책이었어요. 옛날에. 저도 A급으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A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A급이랑 실력 분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A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나마 A급은 고등수학 안 하고도 좀 더럽긴 하지만 풀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이레벨, 최상위 이런 거는 사실 대수 같은 경우가 고등수학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중등에서 그렇게까지 쓸 필요 없긴 해요. 물론 지금 제 요새 가르치는 입장에서 요새 트렌드로 생각하면 센시 정도랑 분당의 강남 기출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하고 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긴 해요. A급은 그래서 저도 다 기출문제 풀어서 넘어간 아이들이 까먹었을 때 복습용으로 쓰긴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심화교재는 A급 하나 정도 추천드리고 추가로 더 한다면 뭐 블랙라벨 정도? 뭐 최강탑, 뭐 하이레벨 최상, 수학의 신 최상위 뭐 이런 거 사실 다 너무 지엽적이고 계산 너무 복잡해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뒤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시험을 안 보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안 보고 이번에 중간고사도 안 봐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데 사실 비단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네는 수능 내정이 제일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능 내정에서 내신 보는 연습을 빡세게 한 애들이 고등 가서도 빡센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1학년 때 헤매지 않고 당황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최상위권, 극상위권 되게 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그 시험 때 급해서 벼락치기 할 때 공부하는 집중력을 평소 때 발휘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그냥 몸으로 느껴요. 옛날에 1학년 1학기 첫 시험 있을 때, 중등 있을 때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 계속 준비해서 기출 풀고 했던 애들이 올라온 수학 실력이랑 2학년 와서 기말고사 보고 한 애들이랑 수학 실력이 너무 달라요. 그 이유는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선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언제나 계속 선행을 점점 더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대? 난 더 일찍 해야지. 이런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10년에 하나씩 거의 한 학년 정도가 수준이 올라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수학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시험을 안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나마 저희가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거를 계속 테스트를 연습을 그나마 시키는 건데, 물론 학원 테스트를 본다고 애들이 막 전날 밤을 새서 공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테스트를 저희가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켜보면 좀 웬만큼 하는 애가 나가면 개념 원리 쌤 풀고 쌤 복습을 하고 저희 메이저 테스트를 풀면 보통 90점대가 나와요. 이거를 다 맞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기출시험을 보면 진짜 센스 좋은 애들은 바로 한두 개 틀린 애들인데 보통 한 대여섯 개 틀리거든요. 더 틀린 애도 있어요. 그럼 그 대여섯 개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 저는 셀을 복습을 시키기보다는 그 기출문제 복습을 시켜요. 기출을 한 10개씩 정도 풀리면서 오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보통 3개, 2개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저는 고등수학 나가면서 A급 복습 같은 걸 시키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더 괜찮은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선행 진도의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분당의 기준으로 하면 내정순회, 강남으로 기준으로 하면 좀 빡센 데가 뭐 단대부중서부터 중동중 있잖아요. 승명여중 뭐 이런데. 승명여중 단대부중 문제를 한 서너 개, 여기 순회 내정 문제를 한 2개 정도면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시험 공부를 마지막에 하기 전에 2개 정도 틀리는 거는 사실 내용을 모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에 시험 공부할 때 3, 4주 동안에 복습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연습해서 다 맞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선행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통 이 학원들이, 강의식 학원 이렇게 나가요. 그냥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개념을 레슨 세상이 쭉 나가는데 이 성취도가 되게 떨어져요. 복습을 안 하고 보통. 뭐 여기 가서도 잘하는 애 있지 않냐? 그쵸? 잘하는 애 사실 어디 가서 들어도 잘합니다. 사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약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서울대 갔는데, 그럼 걔가 저한테 안 배웠으면 안 갔을 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갔겠죠. 어떻게든. 예,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간 거랑, 딴 사람이랑 지내면서 간 거랑,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최상위 풀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풀면 애들이 받아쓰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그걸 계속 왜냐고 생각해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눈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답 써놓고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 시험장 가면 못 풀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원이 그나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드리면 참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먹고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른 데서 그걸 스스로 다 안 풀어서 애들이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게 저희 학원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오면 보통 이래요. 입학 테스트가. 요새 지금 입학 테스트를 바꿨거든요. 진단평가로.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점수가 더 떨어져요. 이건 옛날에 쉬웠을 때도 이 정도였어요. 쉬운 시험. 지금 진단평가는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진단평가 어렵거든요. 10점에서 15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풀지 않고 복습을 안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해서 저는 계속 가면서도 재시험도 보고 복습도 하고 기출도 시험 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예시를 써놓은 거고, 이건 학생마다 틀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몇 번을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빈 구멍이 없이 내용 이해를 하면서 기출문제 객관적인 기준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면 좋고요. 이거 평소 공부할 때 서술형 풀이 과정은 저희는 노트에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착실하게 노트를 쓴 아이들은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이상, 이게 3회 정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등 과정 얘기고요. 사실 저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상위 교원 되려면.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고, 어제도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 맞아요. 틀리지 않는 학생이 최상위권이에요. 극상위권이라고 그러죠. 틀리지 않는 학생이 극상위권이에요.
내신이랑 수능이 좀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은,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내신을 잘 봐요. 강박관념. 내가 모르는 게 있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알아야 되고, 정리 다 해야 되고, 그 집착하고, 이런 애들이 사실 내신은 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고 잘하는 애들도 어머니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틀려도 뭐 틀렸갑다. 모르면 난 몰라서 그런 건데 되게 편한 애들 있잖아요. 공부는 많이 해요. 성실하고. 생각으로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내신 점수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보통 정시로 가는데 내신은 진짜 약간 좀 그런 집착? 그 집착은 안 틀리겠다는 거죠. 안 틀리겠다는 게 결국은 사회가 되더라도 다 외워가려고 하는 거니까. 쉬운 거라도. 이게 사실은 내신을 잘 보는 길이에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 연습을 중등에서 요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걱정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죠. 이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공부량이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2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안 보잖아요, 그죠? 기말 한번 봐요. 첫 시험이니까 이제 애들이 그거 가지고 뭘 느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름방학 가서 이제 선행하고, 2학기 도형을 가잖아요. 대수에 비해서 도형은 약간 수학을 볼 때 약간 애들이, 폭발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잘하는 놈 잘하고 못하는 놈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3-1을 시험을 보러 가면 첫 시험 정도는 뭐 내가 선행한 거를 보긴 하는데 2학기 되면 또 시험 되게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덤비는 게 수학도 한 2-3개밖에 안 돼요. 그 연습이 안 되는 게 참 저는 안타까운데 뭐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억울할 건 없는 게 같은 처지니까. 같은 처지일 때 내가 남보다 날라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애들이 시험 보는 연습을 하고 시험 보는 거에 준하게 어쨌든 공부를 시켜서 가야 되는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도 되게 커요. 요새 중1을 받아보면 이게 6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애 같고 여기 앉혀놓고 시키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하고 엄마가 그래서 오랬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엄마한테 이제 죽겠다고 얘기해요. 난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와서 선생님한테는 얘기해요. 엄마가 집에 오라는데요. 뭐 이런 거. 애들이 참 미안하게 좀 나약해졌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추세가 그런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거나 요거를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굉장히 힘든데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은. 중학생을 이제 어쨌든 시험을 봐보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느끼겠지만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면 애들이 선행 진도가 보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으로. 3월에 나가서 뭐 좀 애들이랑 뭐 좀 하고 좀 피곤하고 뭐 학원 정리해서 하다가 보면 중간고사. 그래서 이제 꽃피고 5월에 좀 놀다가 좀 해야지라고 하다가 기말고사. 이제 방학 됐으니까 애들이랑 좀 놀다가 방학 가서 학원 가서 뭘 하다가 나오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보통 저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5학년 때부터는 막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이게 온 다음부터는 6학년 중반에 와서 6학년 걸 해도 얘가 만약 성실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중1 때 고등수학까지 해서 수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반에도. 왜냐? 시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6학년 걸 못하더라도 그 6학년 걸 끝내놓고 중등을 개념 원리 센 하고 다시 센 풀고 기출문제 보고 넘어가면서 안 되면 다시 하고 하면서 해서 고등수학 나갈 고등수학 상하 복습 뭐 이 정도까지는 보통 하더라고요. 조금 빠르면 수원을 건들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기회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게 뭐 저랑 학부모님들 마음같이 애들이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로봇처럼.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 중2병이라 그랬죠. 들어보셨나요? 그죠? 이제 자기가 다 큰 줄 알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얘기 보셨나요? 네. 요새는 보통 6학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않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오기 시작하면 뭐 아시다시피 뭐 저는 사춘기가 오고 슬럼프가 와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시간도 줘봤다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본인이 열정적으로 한 해를 제가 끌고 가는 거랑 제가 억지로 멱살 잡고 끌려가는 거의 차이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춘기를 겪는 거는 누구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아니길 기도해야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안 겪을 수는 없는 거고 저도 겪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다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사실은 이게 트렌드가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일제식 고사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제식 고사를 어쨌든 코로나 있는 동안에 안 봤단 말이죠. 중간고사를 잘.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기존인지 이게 되게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시험이 점점 더 쉬워졌어요. 애들이 대면 수업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살짝 끝나가는 작년 2학기 제가 이제 시험 본 거는 유튜브도 올려놓고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중2도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3도 어렵게 나오고 중3 2학기는 일부러 쉽게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이게 뭐 지금 오미크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정리되고 나면 다시 수능 내정 문제 다시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면 목표는 고입이 아니라 대입이잖아요. 그죠? 대입 수학이 지금 뭐 쉬워졌다 해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 수능이 옛날에는 난이도가 이렇게 있으면 다 짚고 두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요새는 이렇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거든요. 여전히 이건 어렵고 이 부분이 되게 커요. 이 부분이 뭐 중간 문제니까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4번, 15번 나오는 것들은 실력 정석보다 어려워요. 수학이 쉽다 얘기하는데 안 쉬워요.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역대 대한민국 제일 어려웠던 수능은 2011년인가 9년인가 있고 두 번째 어려웠던 수능이 97년도 97학번 수능이거든요. 제가 고2 때 얘기인데 그때 있던 사람들 옛날에 저 강사 면접 볼 때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 이제 수학 어려웠고 잘했으니까 요새 수학 되게 쉽다고 하잖아요. 안 쉬워요, 요새.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발달해서 나약하고 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가 개발이 안 돼 있던 거를 수능 보면서 굉장히 개발돼서 활발해졌고 문제가 진짜 어렵고 많거든요. 그 97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지금 정석 기본 문제 예제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들 기억들이 이제 아버님들 얘기하면 나 옛날 본고사 때 학력고사 수학 되게 어렵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본고사 어려웠던 문제 저 다 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애들 그냥 센에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되게 전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을 문과 애들도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올해 입시 결과를 했는데 특히 연대 상대 같은 경우는 연대나 그러니까 주요 대학의 그 경영학과 괜찮은 데는 이과 애들이 다 들어갔어요. 문이과 공통이잖아요. 그죠? 문과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 수학 안 해가지고 외고 가서 수학 좀 덜하고 이게 요새는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수시로 우회해서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정시가 되고 나니까 그 시험을 쉽게 내던 한솔이랑 분당고 같은 데도 시험을 좀 어렵게 내기 시작하고 그럼 그 여파가 여기도 봐요. 여기도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렵게 낼 거라고 봐요. 이제 끝나면. 그래서 어렵게 내는데 특징은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을 봐왔더니 순회중은 항상 본인들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프린트나에서 같은 거를 주는데 그게 보통은 강남이나 분당 옛날에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내거나 했었는데 작년엔 프린트를 안 주고 그냥 낯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저 시험지 회수하러 순회중 앞에 갔는데 애들 나와서 막 펑펑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멘탈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추이를 좀 보고 있고요. 순회중 같은 경우는. 내정은 어렵게 내도 좀 무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계산이 복잡하지만 저희가 알던 문제가 있고 낯선 문제가 있잖아요. 낯선 문제는 요 최근에는 순회에서 많이 돼요. 내정은 어렵게 내더라도 우리가 알던 어려운 문제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워크북이라든지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작해서 애들이랑 보고 있고 범위 맞춰서 하는 거는 사실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기출을 진짜로 시간 맞춰서 계속 꾸준히 보느냐, 오답을 어떻게 끝까지 시키느냐, 그럼 양을 얼마나 시키느냐, 애들이 시험 볼 때 어떻게 멘탈 해야 되는지 얘기하느냐 이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념원리 쌤만 진짜 충분히 반복해서 진짜 그 수학 강사들 좀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중등 같은 경우 진짜로 쌤만 한 5번 풀어도 사실 괜찮아요. 사실은 A급 이런 거 안 하고 쌤 5번 풀기가 쉽지 않죠. 고등은 진짜로 실력 정석 한 10번만 풀면 별로 걱정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새로운 문제집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겨워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반복이 훨씬 중요해요. 반복이.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문제가 많지 않았잖아요. 저 쌤 없을 때 이제 공부하던 사람인데 정석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 반복해서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이랑 별로 안 친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깨닫고 나면 굉장히 좀 편해지는 게 있는데 반복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복습 시험을 통해서
90점 못 넘으면, 여기 잘못 썼는데, 90점 못 넘으면 재시험 보고요. 60점을 못 넘으면 그 단원 전체 복습을 시켜요. 그래서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 보는 게 되게 웃긴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또 머리는 좋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틀렸어요, 두 문제를. 다시 봤어요. 딴 걸 틀려요. 아까 맞았던 거. 웃기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앞에 시험을 8번 본 인간이 있거든요, 저희 반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8번을 봤어요. 계속 2개씩 틀려가지고. 30문제 했을 텐데. 8번쯤 보면 이제 답을 외우잖아요. 그죠? 답을 잘못 외워서 틀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혼내고 다음 거 봐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킨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문제 푸는 게 느린 학생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속도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많이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제가 이제 보통 연산이 되게 느린 애들 오면 뭐 성격이 되게 느긋한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물어봐요. 어릴 때 한국에서 컸니?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저 미국에서 샀는데요. 이 아이들. 어릴 때 남들 여기서 다 구몬하고 공무원하고 기저귀연습을 할 때 자기는 축구장에서 뛰어놀았던 애들 있잖아요. 뭐 되게 건강하게 잘 컸는데 이 연산이 느려요. 사실은. 연습 부족이죠, 사실은. 예. 이 연습 부족은 중학교 와서나 아니면 고등학교 와서 그렇다고 해서 옛날 연산을 그 연습을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상태가 보이면 중등 시험을 좀 계산 복잡한 학교를 골라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고 연습을 시켜요. 보통은 중등 시험 45분이라서 저는 40분 주거든요. OMR 마킹을 여기서 잘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애들은 35분, 30분 당겨서 계속 시험 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여기서 나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안 빨라져요. 잘. 빨리 재촉하면 틀리긴 하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고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2학년 시험을 봤는데 엄마 나 시간이 5분 남았어.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한 20분 부족해요.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네. 고등학교 가서 뭐 굉장히 쉬운 학교 시험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중등 시험은 시간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 중2 시험은. 중3에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약간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2 시험 처음에 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시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평소에도 좀 긴장하고 빨리 풀게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학생이에요. 계산 많이 틀린 게 연산 많이 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압박이 크고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압박감이 크면 더 많이 틀려요. 갑자기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모르는 문제 한 문제 붙잡고 푸는 학생.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 굉장히 착실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사람의 멘탈이 언제 가냐면 시험 문제를 봤어요. 남자애들은 좀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넘겨서 뒤에 거 풀거든요.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1번부터 착실하게 풀죠. 선생님이 풀듯이 풀고 있어요. 2번을 봤는데 분명히 어제 푼 건데 안 풀려요. 2번이에요. 2번. 다시 풀죠. 답이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다시 풀어요. 요로 한 3번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에 나는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3번, 4번을 봤더니 눈으로 빨리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면 확 당황하면 그 뒤로는 넘겨도 문제가 글이랑 안 돌아요. 흰 거랑 검은 거랑. 그때부터는 이제 당황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푸는 것만 풀고 찍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는 펑펑 울고 다시 시험지 보면 다 풀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시험 보는 전략으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건 이제 중등이나 고등 시험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를 대할 때 그 자리에서 분석 안 되는 거는 풀지 말고 넘어가서 다 풀고 와서 풀면 좀 멘탈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푸는 거. 글씨가 막 장평이 글씨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2, 3을 쓰는 게 아니라 2, 3 이렇게 붙여 쓰는 애들 있잖아요. 짧고 아니면 뭐 7도 이렇게 썼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수하기 좋거든요. 이거 잔소리를 하면 전 안 틀려요. 이렇게 자신을 하거든요. 보통 틀려요. 이 틀리는 거를 어쨌든 지적을 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나는 원래 내 글씨는 알아봐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저는 직접 노트 가져와서 다 읽어보라 그래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보통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를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원래 시험 시간보다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허들 부분에 걸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중등수학 얘기를 해서 그렇지 첫 허들은 초등으로 넘어가면 나눗셈이거든요.
대한민국 첫 수포자가 나오는 데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이 제일 어렵거든요. 나눗셈에서 어려워하고 중등 가서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다시 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알려줘서 다시 맞게 해서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극약 처방을 쓸 때 사춘기를 겪어서 중3 때 왔어요. 어릴 때는 좀 선행 좀 했는데 다 까먹고 이제 나는 남들에 비해서 안 했다라는 마음은 강한데 실제 나는 목표는 더 잘하는 애들한테 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랑 벌어진 거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막상 그 얘기를 하자니 너무 쪽팔리고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싫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넌 고등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해서 다 버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살살 꼬셔서 이 부분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남들이 네가 지금 남들 공부할 때 네가 놀았으면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대신에 고등수학 쉬운 거부터 해서 하면 중등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럼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중등 거에서 하나씩 알려줘서 가면 결국은 이제 그게 좀 오래 걸리지만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얘기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인데 참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전에 남들이 하신 걸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좀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도 있고 이 싫어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게 벗어났다가 아니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새로 고등수학을 출발하거나 아무튼 격려랑 칭찬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냥 여기 윽박 지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윽박 지르는 거는 약속을 했는데 사정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게 계속 이제 안 하는 경우는 혼낼 건 혼내야죠. 그거는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윽박 지를 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 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쭉 받아들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쌤 B를 푸나 C를 푸나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고 그건 잘하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쭉 받아들이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르게 가니까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약간 흐름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거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왜 이렇게 쭉 무르듯이 가는 게 있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계속 인출하려는 노력을 하면 더 오래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극상위권은 항상 하루에 공부하는 거를 단원으로 끊지 말고 공부를 시간대로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을 매일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 과목을 스위칭해서 들어갔을 때 그 과목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인출하고. 그럼 굉장히 비효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전교 등수에 있는 애들도 오늘 이게 잘 되니까 수학을 계속 풀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중간에 끊고 다른 과목을 들어가려고 머리를 쓰는 게 기억이 더 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했어요. 저 서울대 보낸 여자애가 그거를 지켜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본인이. 공부량이 남들보다 많아 보이지 않는데 기억이 오래 가는 거.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빨리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교차 검증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거는 보통은 교차로 푸는 연습은 테스트로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복습에 주안점을 많이 둬야 돼요. 이런 애들은. 복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빨리 지나가서 지금 알았으니 괜찮았어가 아니에요. 쌤을 쭉 풀다 보면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똑같이 계속 풀면 쭉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무 영혼 없이 풀어도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면 절대 못 넘어가는 아이들. 한번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고. 요거는 이런 애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서 잘 넘어가면 얘네들이 장점이 안 틀리기도 하고 까먹지 않고. 그래서 이거대로 어쨌든 그 상위권으로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서 닥달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붙어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수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별로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가이드나 뒤에 있는 걸 해요. 근데 이제 현재 그냥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제 교과과정 개정되고 나서 이제 EBS 고난도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중앙고는 현재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고요. 학교 프린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보통 전국연합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3들이 시험 보고 있는 건 아세요? 오늘이 지금 3월 모의평가 지금 시험 보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고1 같은 경우는 6월에 보고 보는 게 있어요. 그 시험에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걸 프린트로 주고 거기서 변형을 해서 내는데 중앙고는 변형을 굉장히 잘 해서 돼요. 원래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도
본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게 내서 모아서 내니까 본질을 이해 못한 애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다 틀리고 이제 중간고는 보통 이렇게 되고 2학년은 지금 고난도랑 수특에 있는 프린트를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EBS 고난도라는 그 나라에서 만든 문제집이랑 수능특강이라는 고3 연계 교재를 같이 프린트로 내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는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얘네들은 학교 프린트 되게 쉽게 내는 학교인데 작년에 중간고사 때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서 1등급 컷이 60점대까지 내려갔어요. 뭐 그냥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뇌고 있는 애들 이번 중간고사 시험 준비할 때 작년 수뇌고 문제 안 풀려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망해요. 제가 풀어도 다 못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안에는. 문제 그렇게 잔인하게 되면 힘들어요. 여기가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계산 복잡하고 첫 장이 어려웠다면 좀 쉽게 내고 있어요. 요새. 사실은 좀 쉽게 내고 있어요. 2학년은 EBS 고난도에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게 문제를 변형해서 내고 있는데 1학년은 고난도 비중을 7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난도 비중 70까지 갔을 때가 좀 더 쉬운 시험이고 50 내려오면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럼 70에서 50까지 왔다 갈 때 남은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라고 봤더니 요새는 보통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연합 기출이랑 내신고정이라는 문제집. 그러니까 강남이랑 분당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로 메꿔서 문제를 지금은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대신고가 맘 먹고 킬러 문제 낼 때는 이 사립이라서 예전에 계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전 문제집에서 많이 끌어오기도 해요. 지금은 단종된 특작이라서 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런 걸 끌어나오긴 해요. 가끔은 이제 애들이 교무실에서 신분을 갔는데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뭐가 있었다라면 제보를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풀리고 이런 일도 해요. 제가 어제 낙생고 여자애가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최강 TOP랑 내신 고쟁이랑 고난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그걸 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정보전이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낙생고가 작년에 내신 고정이었고 문제 되게 쉽게 내서 만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로 바뀌었어요. 최강 TOT는 사실은 고등수학 말고 미적분 수원수는 제 이름 들어가 있거든요. 감수한 걸로. 이걸로 바꿨는데 이거 바꾸기 전까지 계속 안 알려주고 어제 알려줬어요. 어제 알았어요. 저도. 계속 어딘가에서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바꾸겠어요.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이거였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2 게 이거였다가 고1 이거 하다가 이번에 고1 이렇게 뭐 이런 거고 영덕여고는 이제 고난도랑 2학년은 어삼시사라고 이게 무슨 뭐더라? 어려운 3점, 쉬운 4점 뭐 이게 이상한 문제집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내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EBS 고난도 베이스인 학교가 있고 정국연합 기출인 학교가 있고 플러스 좀 풀면 좋은 문제집은 내신 고쟁이. 거기서 더 나가서 시간이 나오면 실력전속이랑 블랙라벨. 아니면 기출 문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숙달하려면 밤낮없이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보통 시험 대비 고등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수학 촬영도 이렇게 나가는데 요건 아까 얘기한 중등이랑 겹치니까 넘어가 볼게요. 요 고등상하를 중등 때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진짜로 10번 이상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해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이 고등수학 상하를 잘 해놔야 그게 수학의 대수의 기본도 잡힐 뿐더러 나중에 킬러 수원수도 다 여기에서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저 문제, 어떤 문제 물어보면 저는 심지어는 그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너는 뭐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도 얘기하면 보통 맞거든요. 그게 뭐 제가 천재라서 그런 거겠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해서 애들이 다 그걸 물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저도 문제를 풀어주는데 사실 뭐 어디서 들으신지 모르지만 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어요. 대부분의 문제를, 대한민국 문제를 대부분 다 푸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많이 풀어서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 문제는 단원에서 여기랑 여기 단원을 묶었는데 거기에 단원에 내가 나왔던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낸 건가? 역추적하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많이 풀고 나면 사실 수학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 얘기는 이 고등수학 상하를 반복을 많이 하시면 결국 수원수 하는 것도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말이고요. 그리고 요새 약간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미적기하 다 해서 보냈었거든요. 미적기하 다 해서 보냈는데 저는 요새는 수원수투 하고 나서 수원수투의 치마를 더 많이 하고 미적분을 안 하고 가기도 해요. 어머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등상하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상하는 이건 놓지 않고 한단 말이죠. 학원에서도 계속 하고 수원수투가 있어요. 여기 미적이 있는데 웬만큼 빠른 애들도
진짜 빠른 애, 저 작년에 학생 보내는 이 미적까지 다 고3 문제까지 풀고 가는 애인데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꽤 빠른 애도 여기는 많이 해서 갖추고 여기는 이제 하고 나서 이걸 할지 여기 심화를 할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중3 때. 저는 요새 요걸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 있잖아요. 그냥 정석센 한번 본 걸 나가잖아요. 그럼 얘 다시 보는 시간이 대체로 고2 겨울방학 때 보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번이라도 봤으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얘는 좀 나아요. 얘는 어쨌든 중간에 뭐 여름방학 때 가서 고등하 할 때 잠깐 인출이라도 해요. 수원에서 한번 복습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겨울방학 가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얘 고2 때 이거 준비하려고 바쁘면 얘를 건드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 선택이 오면,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도 늘고 있는 학부모님이랑 상담했는데 이거 하다가 그냥 여기는 하고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걸 차라리 고난도랑 수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개. 이게 어쨌든 수원수투가 수능에서 지금 딱 공통부분 킬러 나온 데잖아요. 요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상과 수원수투. 이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최소 5번이라 썼지만 저는 한 10번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처음에 이렇게 블랙나루 같은 거 풀면요, 기초를 한 6, 8개 틀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줄이는 게 가장 커요. 아까 중등보다 빡세요. 중등은 정석쌤, 그러니까 개념원리 쌤 보고 나면 보통 한 5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심하면 10개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를 복습다고 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이 고1이 진짜 굉장히 중간고사 등급이 치열한데, 잘 보면 좋아요. 잘 보면 좋은 이유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가지고 네가 이만큼 하면 여기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기부여가 확 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서, 특히 내정순회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등수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있는 내정순회는 전국 단위로도 한 10등 안에 되는 중학교고, 고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목고 다 빠지고 흩어지잖아요. 내정순회 애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앞대서가 오르는데, 그거보다 국영수를 잘해서 확 오르면 자기가 중학교 때 봤던 대접이랑 확 달라져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확 애들이 달라지긴 해요.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첫 시험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첫 시험을 잘 보려는 욕구는 다 강하죠. 그렇지만 첫 시험을 못 봤을 때가 더 중요해요. 못 봤을 때, 너는 이제 대학 못 간다, 이런 태도로 이제 어머님이랑 제가 보이면 내가 이제 손을 놓잖아요. 근데 사실 첫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첫 시험 되게 쉽거든요, 수학. 계산 덧셈 뺄셈이랑 똑같아요. 다항식의 연산이랑 뭐, 나머지 정도 좀 힘들어 하는데, 거기는 쉽게 나오면 점수가 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올 아이가 한 문제 잘못 틀리면 5등급 나오거든요. 5등급이 나오면 난 병신이니까 대학 못 가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수행평가하고 기말에 어려운 걸 보면 네가 뭐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올 거고, 그게 안 나오더라도 2학기 때 잘해서 하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네가 뭘 하고 공부량을 어떻게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올라가자는 얘기를 어머님도 하고 저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북돋아주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량을 늘려가는 애가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잘 보면 제일 좋은데, 못 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2학년 때 올라가요. 2학년 성적이 대학을 가는데 수시는 가장 결정적이에요. 반영은 3학년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영은 50%였고 이제 또 반영 비율이 좀 바뀌고 있죠. 3학년 성적은 수능 특강에서 거의 연계돼서 똑같이 내기 때문에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실제 수학을 잘한다고 판단하는 거는 요새는 좀 안타깝죠. 수원수 가지고 하는 거고, 예전에 이과는 미적분 2로 했어요. 고2, 2학기. 그 성적을 딱 봐요. 서울대랑 이런 데서 딱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원수 2긴 한데, 결국은 그래서 2학년 때 잘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수시를 보내는데도 2학년까지 갔다가 3학년 때 꼬꾸라진 애들은 대학을 잘 갔어요. 3학년만 잘 나온 애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시중교재는 이렇습니다. 고등수학은.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인데, 학원 시스템은 혹시 여기서 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 얼굴이 다 낯익어서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그냥 학원 소개하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서 지겨워하실까봐. 네. 전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학원 정체성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과 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시험을 보는 목적도 다 어쨌든 애들을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적을 잘 내서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뒤에 있는 시스템, 뭐 애들이 핸드폰을 뺏고 안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오답을 하는 모든 게 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매년 바뀌거든요. 제가 바뀌고 특강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이걸 딱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장 아이들한테 적합한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교 시험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당에서 2012년부터 이 분당 이 메이저 수학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드린 거는 테스트를 계속 만들고 테스트를 애들 어떻게 해서 자주 보고 오답을 시키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애들이 정말 보기 싫어하죠. 이거를 어쨌든 붙잡고 시켜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숙제를 시키고 테스트를 보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죠? 이제 문 닫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보통 저희한테 맡겨달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라서 엄마한테 막대했던 애가 저한테 와서 막 그러진 않거든요. 생각으로.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는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니까,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오답하고,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별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같이 시험을 본다던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 저희가 가르치는 우리 자체가 기준선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빠지게 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에 가려는 그 시험들을 풀려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 고민을 하고 아이들을 어쨌든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업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는데 이런 거 보내줘요. 그죠? 언제 왔고 숙제했던 거 이제 여기다 쓰는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테스트에 가면 시험 때 가서 워크북을 보면 점수가 계속 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매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평소 때 여기 학원에서 시험 보던 것보다 학교 시험 보통 못 봐요. 더 잘 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여기서 계속 3개 틀리면 가서 3개 틀리거나 4개 틀려요. 여기서 계속 2개 틀리면 기저귀로 와서 다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거 더 편안하게 볼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시간이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서 보던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풀던 애가 시험장 가면 안 틀려야겠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보통 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한 이 기록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줄어가는지 처음 시작하는지 그게 중요한 얘기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오답을 시켜가지고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어쨌든 시키는데 이 오답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시 풀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 교실인데 이렇게 앉아서 애들 공부하고 있고 뭐 돌아가면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수업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이들이랑 옆에서 이제 계속 이게 그런 거죠. 숙제 해온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듣는 정도를 봐도 아이가 어디를 아는지 안 아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결국은 이제 부족한 부분 없이 시험장에서 결국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숙제할 때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시험 보면 스스로 생각을 해요. 시험 본 걸 특히나 점수를 엄마한테 날려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건 고등학생한테 먹히는 건 아니고 중등 초반이나 이제 엄마 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숙제 평가를 제가 박하게 주거나 시험 점수를 날라가서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숙제를 하게끔 하는 데도 좀 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시험도 더 긴장하게 보는 걸 활용을 하고, 이제 근데 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제가 개입해서 다른 방법을 또 이제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제 평가를 보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나갔을 때 이게 다 이걸로 다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봤을 때 어쨌든 아이가 무서워하고 그거를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분리해서 어쨌든 그 아이가 어쨌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아서, 아까 했던 거 모아서 보내주면서, 이번 달 계획이랑 뭐 다음 달 하는 거 이제 써가지고 보내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만들고 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점수 낮거나 높거나 이런 거 이리유리하지 마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여기 학생 갖다 놓고 수준 보고
얘가 50점 나올 시험지, 100점 나올 시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만 모아서 내면 다 틀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도 중요하죠. 그거는 입학 테스트나 다른 활용의 문제고, 점수는 항상 뭐 저희 이제 학원 테스트긴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는 객관적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학교에서 나오는 그 기출 시험 본 거를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메이저 테스트가 저희 그러거든요. 센 문제로 만든 거예요. 센을 풀고 센 자체의 문제를 복습을 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센을 푼 그날 오답을 하고 시험을 봐도 틀려요. 똑같은 답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복습의 용어랑 애들의 그 센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숙지된지 보는 걸 테스트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시험 계속 보고요. 아니면 복습시키고. 이 메이저 테스트가 사실 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석도 똑같이 있어요. 실력 정석 테스트랑. 근데 보통은 실력 정석 테스트까지 보지 않고 기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출 문제 말고 실력 정석 테스트까지 보는 아이가 있긴 해요. 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실력 정석 특강을 듣고 토요일 날 전에 실력 정석 테스트를 보면 다 맞아요. 그 아이가 제가 자소서랑 면접 준비해서 외대복을 썼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신기하게 그 외대보고 면접 준비하는 그 와중에서도 실력정석 숙제를 다 해오면서 실력정석 테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해서 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걔가 낙생고 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대보고 떨어졌지만 저는 외대보고 가면 제 서울대 못 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좋은 습관이 본인의 그 끈기와 이런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여기다 오답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드리고. 네. 지금 이게 이 교실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이 테스트실에서, 잠깐만요. 제가 막 넘기다가. 네. 이게 지성자석 해가지고 번호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5분마다 조교가 이제 나갔는지 체크도 하고, 핸드폰은 저기서 다 뺐고, 그 다음에 시험도 시간 안에 보게끔 관리하고 오답하고 이런 걸 하고요. 보통은 첨삭점 선생님이 뒤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답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시간이나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선생님한테서 오답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그날 하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 또 편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트를 쓰는 이유는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서술형 연습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에 제가 했잖아요. 도형을 꼭 그리도록 하잖아요. 어제랑 좀 다른 얘기인데 도형을 꼭 그리도록 하는 이유는 고등수학의 도형 얘기가 나오면 그림이 안 주어져요. 그건 아세요? 고등수학의 원의 방정식이나 뭐 풀면은 도형이 말로 써 있어요. 한글로. 근데 그 말로 있는 거를 애들이 그래프나 도형 구현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 연습은 여기서 좀 그리는 연습을 하고 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내신 때 워크북을 풀거나 시험 볼 때는 그냥 문제집에 푸는데 실제 저희 쌤 처음 나갈 때는 도형을 다 그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지우개 쓰는 거. 찍찍 긋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혼내요. 찍찍 근 애들이 시험장에서도 찍찍 긋고 찍 틀려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하도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숙제를 해왔는데 이게 써 있는데 이제 찍찍 긋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일 싫어요. 저는 지우개 써서. 제가 지금 제 책상에 되게 잘 지워지는 무슨 전보 지우개 이렇게 50원짜리가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안 가지면 지우개는 항상 줘요. 지우라고. 예. 제가 농담처럼 저거 다 떨어지면 학원 접는다고 얘기하는데 한 70개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지우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애들이 하도 지우개를 많이 뺏어가서 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쉬운 건 이 컨테스트 할 때 애들한테 옛날에 아이스크림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스크림 못 줘가지고 요새는 하리보 젤리 이런 거 주고 있어요. 하리보 젤리랑 트윅스 조그만 거, 네, 뭐 그런 거 주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숙제하고 네 하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한지 넘어간 거를 몇 회독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검증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만약 너무 오래 걸리면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복습을 여러 번 하고 풀면 풀리거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고등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쉬운 거는 숙제로 복습을 시키면서 어려운 거는 반씩 나눠서 제가 풀고 복습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풀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업을 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등 수학
내신 시험 보는 게 잘 되면서 고등수학 준비 잘하면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